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고급 필터 엑셀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엑셀 실행하시면 첫 화면입니다. 최근 항목에 고급 필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오신 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열기 눌러주시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했었죠. 그래서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고급 필터 파일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것은 이 작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고급 필터에 관련된 거 내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3작업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3작업 보니까 정렬 및 부분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렬을 해야 부분합을 할 수가 있어요. 정렬을 하는 이유는 여기처럼 출력 형태처럼 프레임을 그룹별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그룹별로 묶어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티타늄 그룹의 부분합, 그 다음에 카본 그룹의 부분합, 알루미늄 그룹의 부분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합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정렬을 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정렬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평균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합 내용이 나와 있는 항목이 바로 정렬 대상 항목이 된다는 거 먼저 알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하는데 차순이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이냐 내림차순 정렬이냐 그 내용을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항목 중에서 티타늄이 메뉴에 있고 카본이 그 다음에 있고 알루미늄이 있으니까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가나다 순이 거꾸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내림차순이 돼요. 그 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순차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오름차순이죠. 자, 그래서 이 출력 형태를 보시고 정렬을 하는데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가나다 순이면은 오름차순, 거꾸로 다나가 순이면 무슨 차순? 내림차순. 큰 게 위에 작은 게 아래에 있을 때 내림차순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탈 때 1층에서 10층으로 가는 것은 오름차순이죠. 10층 큰 수에서 1층 작은 수로 내려오잖아요. 무슨 차순? 내림차순. 자,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차순에 관련된 것은 출력물을 보시고 정렬을 들어가신 다음에 정렬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부분합이라는 거 먼저 개념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 이거 할 때 했었죠. 그래서 1작업 가보시면 이미 앞에서 선택해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혹시 안 되어 있다, 해제가 되어 있다면은 B4에서 여기가 B4죠. 어디까지? H12까지. B4에서 H12까지 범위를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사가 컨트롤 C죠. 자, 모르겠다. 여기 블럭 설정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블럭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눌러주시면
점선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여기 테두리가. 그러면 복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3작업 시트의 B2셀 여기에다가 붙여넣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트 제3작업을 클릭해 주시고 이 작업에서 했던 것처럼 B2셀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모양 이 형태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 갖다 대면 여기 원본, 열너비, 유지 이게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거를 해주셔야 열너비가 유지된 상태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블럭도 해제하지 마시고 그 다음 작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렬하려면 다시 블럭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 거를 생각해 보시고 해제할 건지 그대로 놔둘 건지 결정하시면 돼요. 자, 이거 그대로 놔두고 정렬을 먼저 하라고 했는데 정렬이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필터 앞에 정렬 나와 있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 자, 정렬을 하는데 무엇으로 정렬을 한다고 그랬죠? 네, 여기에 이렇게 출력 형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부분합이 나와 있는 이 내용, 이 항목이 바로 정렬 항목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무엇으로 정렬하라는지. 그러니까 여기 딱 이렇게 어떤 내용의 요약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정렬 항목이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정렬 항목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정렬 기준을 뭘로? 프레임으로 해놓고 자, 이렇게 티타늄, 카본, 알루미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차순이라고 했죠? 내림 차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내려간 거죠. 내림 차순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딱 눌러주시고 나면 이제부터는 할 게 없어요. 거의 그냥 따라서만 쭉쭉쭉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해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고 조건을 보시고 부분합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1번 보니까 부분합해서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제조사의 개수와 가격의 평균 정렬은 끝났습니다. 제조사의 개수와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부분합입니다. 개수하고 평균을 뭐에 대한 제조사의 개수, 가격의 평균. 자, 보시면 제조사의 개수가 이렇게 그룹별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보시면 여기 소개가 그룹별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 소개 나와 있고 전체가 나와 있어요. 평균이죠. 이거는 평균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부분합은 데이터 탭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 끝에 가서 보시면 개요 부분이 있어요. 이 개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부분합이 있습니다. 자, 부분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은 그룹화할 항목은 뭘로 그룹화했죠? 이걸로 했잖아요. 정렬할 때 사용했던 항목이 그룹화할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뭘로? 프레임으로 선택해주고 여기는 이제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보니까 제조사의 개수 이거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자, 지금 현재는 휠 인치 체크가 되는데 이거 해제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는데 해제해 주시고요. 제조사를 체크해 주세요. 제조사의 개수 함수는 개수 이렇게 제조사의 개수 이렇게 해주시고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이게 이제 요약 표시죠. 이걸 요약 표시라고 합니다. 요약 표시를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개수가 나왔습니다. 제조사의 개수 여기 있는 거하고 같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 없애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뭐야? 평균. 뭐의 평균? 가격의 평균을 추가할 거예요. 그 개념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추가한다. 자, 그래서 데이터에서 다시 개요 눌러서 부분합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서 프레임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두 번째 거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해제하시고 가격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의 뭐죠? 평균.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 4분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얘기는 현재 나와 있는 이 값을 없애고 새로운 거 지금 가격의 평균만 표시하겠다는 얘기. 그러면 안 되죠. 개수도 들어가고 평균도 들어가야 되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체크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은 개수도 나오고 평균도 나오고 두 개가 다 나올 수 있게끔 추가를 하는 거죠. 가격의 평균을. 자, 이런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개수 평균으로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를 보니까 지금 요약이 들어간 자리는 요약이 넓다 보니까 글자 수가 많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럴 때 E하고 F10 사이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주세요. 따다 이렇게 해주시면 쫙 여기 너비에 맞춰서 넉넉하게 여백 맞춰서 넓혀져요. 열너비가. 그래서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끝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지우시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윤곽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닫아가면서 마이너스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이렇게 닫히고요. 플러스 누르면 마이너스 되면서 열리고 더 이상 열 것이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는. 자, 이렇게 해서 닫아주고 열어주면서 이렇게 확인을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죠. 윤곽을 지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윤곽을 다른 말로도 개요라고도 합니다. 그 개요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 상태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그대로 놔두시고 개요 누른 다음에 그룹이요. 이게 지금 이제 그룹으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룹 해제를 보시면 개요 지우기. 여기는 이제 윤곽 지우기라고 나와 있지만 개요 지우기를 누르면 이쪽이 없어지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개요 지우기 딱 클릭해 주시면 깔끔하게 끝났죠.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된 부분합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릭해서 해제해 주시고 내용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 안쪽에 그냥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부분합 다시 들어가시면 창 열리니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에 완전히 잘못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모두 제거를 누르시면 다 없어지고 원래의 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저장한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어디에다 작업을 하고 있었죠? 바탕화면 잊지 마세요. 바탕화면입니다.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고급 필터 대신에 뭐라고 부분합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합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제목 표시줄에 부분합이라고 나타나면 제대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